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토플의 류영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2025년도 상반기 라이팅 적중 특강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팅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어떻게 통합형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통합형 라이팅의 템플릿이나 문법 오류 잡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토플은 장르랑 토픽 싸움에 가깝습니다. 그날 받는 토픽이 나랑 잘 맞으면 글이 술술 들어가요. 오늘 저는 플레이에다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동물들이 하는 놀이라는 행위는 리딩에서부터 라이팅까지 전 영역에 다 나올 수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도대체 왜 장난을 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플이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리딩 패시지랑 렉처러랑 입장이 우리가 첨예하게 갈리잖아요. 그런데 리딩 패시지가 우리 놀이를 하는, 장난을 치는 거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세 가지 가설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이 시니컬하고 이 회의적인 렉처러는 아니, 그거 말이 전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리딩 패시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잉 에너지 이론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전문 용어는 필요 없어. 에너지가 남아 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남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놀이하는 거야. 또는 장난을 치는 거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문화 이야기하면 맨날 원숭이들이 나무를 막 열심히 타는 그런 예시들이 되게 흔하게 등장하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리딩 패시지를 딱 봤을 때 렉처러는 어떻게 얘기하겠구나. surplus energy theory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 surplus energy가 존재하는 건 많은데 but there are many exceptions. 그거에 대한 예외 사례들도 많이 존재해 라는 식으로 그 이론을 부셔버릴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주어진 가설을 가지고 반박을 할 때 예외 사례를 들어주면 무조건 구체적인 컨텐츠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원숭이 등장하는 거죠. 자, 원숭이가 음식을 안 먹습니다, 얘들이.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도 계속 놀아요. 물건 던지고 나무 타고 막 이런 다양한 놀이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이 주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원숭이들이 플레이 행위를 여전히 하는 걸 보면 surplus energy theory는 플레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놀이에 관련된 컨텐츠, 단어 구문들을 정리해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통합형을 잘 썼어. 그래서 우리가 좋았어 했는데 토론형 주제가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컬리지 유니버시티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academic facilities랑 program 요 두 가지에 관련된 주제는 정리를 꼭 다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학교 측이 돈을 받았어. 펀딩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느 곳에 쓸 거냐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면 너무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 가이드라인 드릴 겁니다. 자, 학생이 2명이 나올 건데 한 명은 컬리지에서 펀딩 생기면 당연히 academic facility에다가 써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대표적인 곳은 도서관이라든지 뭐 laboratory, 뭐 실험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다른 학생은 아니 스포츠 프로그램도 아카데믹 패실리티만큼의 돈을 투자받아야 돼 라는 식의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아카데믹 패실리티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잘할 수 있잖아. 이건 뭐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뒷받침 근거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Having a lot of materials to study. 도서관은 공부할 수 있는 자료, reference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영상이라든지 문헌들을 조금 더 갖춤으로써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Getting a good grade. 성적을 잘 받는 거 대학생들에게 우선순위지. 뭐 이런 식의 supportive 아이디어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글 쓰는 입장에서 나도 만약에 아카데믹 패실리티에 한 표를 던지는 분들이라면 이 친구의 의견을 가지고 오시면서 난 너 말에 너무 동의하는 바야. 그렇지.
getting a good grade는 이후에 나의 커리어라든지 job을 찾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이제 펀딩을 했을 때의 장점을 서술하는 학생의 의견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야, 운동이라는 게 꼭 진짜 땀 흘리는 게 아니라 social skills,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이런 모든 사회 전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는 feel connected, 학교에 애정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sense of community, 어떤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라이팅 통합형과 토론형에서 필수적으로 제가 좀 곁들여야 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5개를 뽑아봤는데 promote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이해를 촉진하다 이런 것들,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같은 것들 쓰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잖아요. 인터넷에 사전 들어가셔서 promote를 검색해보고 예문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요. 한번 검색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 게시판에. 그 다음에 provide A with B. 우리 이 with가 스피킹 할 때는 잘 안 쓰는데 이렇게 글 쓸 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이런 식으로 기회를 제공하다. 많이 보시게 되고 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퀄리티. 요거 좀 별표할게요. 이번 영상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퀄리티가 품질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형용사로 양질의, 뛰어난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표현할 때 quality information 이라고 형용사 명사를 쓰실 수 있으니까 얘 한번 시험장에서 써보세요. 자, obtain 같은 경우는 정보나 지식이나 모든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니까 만능 동사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important, key, vital 뭐 다 표현 있지만 essential 한번 챙겨서 글 써보시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문장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픽해드린 주제들, 토픽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라이팅에서 자신감 있게 타이핑하고 뿌듯하게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